4년 만에 최대 기록이라. 이러면 집값 급등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겁니다.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 7월을 한번 보십시오. 6,912건입니다. 지금 8월 13일이잖아요. 8월 말까지 이 월별 거래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7월에 거래된 것이 신고기간이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신고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이대로 가면 7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10,000건을 간다는 전망도 지금 나옵니다. 10,000건을 간다는 전망. 와, 대단하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10,000건이라는 것은요, 예, 야, 4년 만에 최다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가면요, 예, 건수가 7,745건이 있습니다. 예, 지금 2020년 12월에 가면 7,499건, 여기 조금 달라진 거겠죠. 뭐 7,450건이나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7,499건이 갔잖아요. 지금 여기보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2월에 9,334건도 넘어서서 2020년 6월에 15,623건, 여기까지 가지도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지금 그 정도까지 갈까 싶기는 한데 시장에서는 10,000건이 넘어선다는 것은 그냥 우습게 합니다. 우습게. 10,000건이 넘어선다는 거. 2020년 7월이 11,170건이었거든요. 지금 그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니까 집값이 이대로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 느껴지시죠? 지금 이 그래프가 말입니다. 7월의 그래프가 쭉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쭉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그래프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지금 집값이 폭등한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이유가 됩니다. 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봐서는 거래량으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지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7월이 지금 10,000건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굉장히 충격이 올 겁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위기감이 저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말입니다. 7월의 거래량을 보면요, 지금 양천구만 하더라도 388건이었거든요. 6월 거래량이 267건이었습니다. 당연히 6월 거래량을 넘어섰어요. 노원구는 560건, 강북구 118건, 동작구 381건, 도봉구 190건, 중구 99건, 영등포구 367건, 구로구 259건, 남대문구 317건, 모두 7월 거래량이 6월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지금 집값에 대한 폭등이 이미 예고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격 자체도 보면 말입니다. 심각하잖아요. 지금 6월에 12억 4,445만 원입니다. 12억이에요. 역대 최고입니다. 야,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도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평균 거래 금액이 이렇게 올라간 거지, 서울 외곽으로까지 집값이 계속 커졌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수도권까지 그러면 집값이 번졌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전국 집값은 어떠냐?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2억 4,445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항변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거래량이 10,000건까지 올라가고요, 여기에 거래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12억 4,445만 원까지 간다는 건 여러분 반드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추이를 보면 줄어들어요.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8월 12일 현재 77,822건이에요. 지난 1월 1일에 73,929건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5.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4월 4일에 10만 2,085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2023년 1월 2일에 4만 9,198건에 비하면 여전히 매물 수는 많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주간 단위로 매물이 필요한 게 5만 건 정도라고 하거든요. 5만 건. 예, 5만 건 정도만 매물이 나오면 수요와 공급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줄어들고 있다는 거. 10만 건까지 갔다가 7만 7,800건까지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돈이 저는 집값이 덜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요 매물을 걷어들인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표를 봐서는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은요 분명하게 읽어야 될 것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올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분명합니다. 이게 수도권 외곽까지 번졌느냐 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남 4구와 마용성에서 주로 올라갔으니까요. 예, 여기에 전국까지 번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는 신고가가 연속으로 터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위기의 어떤 전조증상이라고 봅니다. 신고가가 연속으로 터진다는 것. 매물이 그만큼 줄고 신고가가 연속으로 터지면요. 강남 4구라든가 마용성이 중심이 아니라 이게 7개 구잖아. 7개 구가 중심이 아니라 서울은 25개입니다. 25개 구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분위기는 좀 더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주까지 가면 이제 집값의 분위기가 어떻게 잡혀갈 것인지 아마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정부의 어떤 8월 5일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고요. 또 각종 대출에 대한 어떤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 여기에 스트레스 DSR을 9월에 도입하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보면 저는 시장의 변동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하향 20주 연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갈지 좀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응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래서 경계감을 가지고 일단 관망 자세를 취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